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쌤, 길거리를 걸었는데 이게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길거리를 걸은 건 무슨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분사구문은 이렇게 하면 돼.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사물이 해야 되는 일인지 사람 사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지? 즉 여기는 주어는 난데 쌤 길거리를 걸은 건 뭐 예를 들어 그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렇게 문제 출제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걸은 건 누구야? 걸은 건 누가 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잖아. 그럼 주어가 나건 너건 그녀건 그건 주어가 사람이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물론 while은 접속사, 네,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고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얘까지 써줬어요. 그러면 A번은 맞고, 그 다음에 이건 틀렸지, 그치? 내가 어쨌든 과거를 되돌아본 거지 과거를 되돌아본 걸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ing로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미가 피곤한 거죠? 네,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은 거지? ing는 맞지만 D번은 뭐가 틀렸죠? 부정어의 위치가 틀렸죠. 그래서 부정어가 일로 오면 안 되고 요 앞으로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주야 뭐해? 힘들어? 여기 봐. 자, 그래서 낫이 어디로 간다?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그녀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태어난 거니까 PP 형태도 맞고, 그 다음에 그녀가 상을 받은 거죠. 그것도 맞고, 하지만 그가 뭐 할 수는 없어? 그의 가족과 산 능동이지 수동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living. 즉 이런 식으로 주어만 따지면 돼. 주어만 따지면 분사구문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개념 집을 때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짚고 다음 문법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만 잡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다가 작게 필기할게. 5번 11페이지. 자, 완료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완료분사구문. 그래서 자, 이쪽에 예를 들어 접속사가 있고 예를 들어 주어가 똑같았을 때 여기 있는 주어인데 예를 들어 여기는 과거 동사를 썼어. 그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나는 앞으로 꿈을 꾸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여기 시제는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시제가 얘가 먼저죠? 이렇게 시제가 똑같지 않고 먼저일 때는 뭐를 쓴다? 그냥 능동의 ing 또는 pp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일 때는 having pp라는 완료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분석으로 바꿀 때 그냥 study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having studied 이렇게 시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자, 아이들이 가끔 또 실수하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잘하는데 또 원래 문장으로 푸는 건 잘 못해. 요 위에다가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요렇게 working on the street I met friends 이렇게 나왔을 때 접속사는 웬만하면 as 다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만 원래 문장으로 풀어 써보세요. 네, 시작. 원래 문장으로.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얘네들 잘 바꾸는데 분사구문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리라 그러면 꼭 실수해. 네, 한번 해보세요. 접속사는 뭐 as 써도 되고 when 써도 됩니다. 뭐 크게 차이 없어요.
네. 잡수실래요? 아니야. 됐어. 빨리 이거나 바꿔. 뭘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냐 나? 안 좋대요. 얼른 바꿔 빨리 이거나.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무조건 주어가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이제 접속사를 썼죠? 그 다음에 주어가 I니까 뭐 I 쓰면 되죠. 그 다음인데 ing로 썼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므로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그냥 work 현재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랑 이렇게 맞춰서. 그치? 네. 됐니? 그럼 만일 어떤 문장이 반대로 여기까지만 쓰세요. 이렇게 having pp로 만약에 표현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현재 동사였어. 그럼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는 꼭 뭐로 써야 돼? 그냥 ing라는 건 시제가 똑같다는 거야. 여기가 현재면 현재, 여기가 과거면 과거. 그치? 근데 having pp를 썼다라는 건 주절보다 한 시점 먼저기 때문에 이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현재 동사라면 얘는 누가 봐도 한 시점 먼저기 때문에 주어 쓰시고 뭘로 나타내는 거야? 과거 동사로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시제만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기본적으로 ing는 시제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having pp는 한 시점 먼저라는 거.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분사 구문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 써드린 거 네, 잘 보시고 뭐 아까 보니까 문제를 많이 맞추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법 갈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되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조금 공간 있는 14페이지에 써볼게요. 자, 소댓 구문인데 당연한 일이겠지만 소댓만 나오진 않습니다. 네, 목도 같이 해야 돼. 소댓 붙어있는 경우와 소댓 떨어져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각각의 이너프트, 소에즈투, 투투 구문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주의하셔야 돼. 1번. 자, 소와 대시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소와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소와 대시 붙어 있는 경우는 목적을 의미해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와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목적이 아니라 뭐뭐에서 뭐뭐 하다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각각의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소와 대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n, other, that과 그 다음에 so, as, to와 그 다음 이렇게 2개로 보통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와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는 in, other, that이나 so, as, to로 바꾸는 게 아니라 enough, to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소와 대시 붙어있는 경우와 소와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됐지? 그러면 2번. 자, 소와 대시 붙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소와 대시 떨어져 있을 때 인어프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거. 네, 각각 자 소와 대시 붙어있다? 그러면 뭐를 주의해야 돼? 앞쪽에 시제를 주의해야 돼요. 앞쪽에 동사와 뒤쪽에 can 또는 could를 쓸 때 요 시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동사가 현재 동사라면 뭐로 맞추는 거다? can으로 맞추시면 되고 이 동사가 과거라면 could로 맞추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건데 은근히 이거 시제 체크 안 해가지고 틀립니다. 집중. 현재인데 could 썼다? 안 돼.
과거인데 can 썼다 안 됩니다. 알겠지? 앞쪽이 현재였다면 여기도 can이어야 되고 앞쪽이 과거였다면 뒤쪽은 could여야 돼. 시제 하나 주의하시고 그래서 so 대시 붙어 있을 땐 문제 포인트가 시제야. 그다음 so와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는 inup로 바꿀 때 형용사와 부사의 위치로 물어봅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는 so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반대로 inup로 쓸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so kind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enough kind가 아니라 kind를 앞에 쓰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물론 kind so로 나타내진 않아.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so 옆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enough로 쓸 때는 형용사가 어디 와야 된다? 앞에 와야 된다. 됐죠? 되셨죠? 아씨 배터리가 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쌤이 3번부터는 그냥 여기 막힌 거 할 거예요. 되게 꼼꼼하게 하세요. 자 이제 3번부터 까다로워져. 잘 봐요. 자 이제 so와 대시 떨어져 있을 때 기출로 나온 것 중에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 잘 봐. so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코드를 필기하세요. so 옆에는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예문 하나씩 써줄 거야. 됐니? 그 다음 자 형용사와 명사일 때 이 명사가 무슨 명사라면 단수 명사라면 이것도 안 돼요. 됐죠? 원칙적으로 so는 불가산 단수, 가산 단수는 꾸며주지 못합니다. 가산 복수만 꾸며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단수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단수라는 거 원래 어순이 요렇게 있잖아. 그치? 됐죠? 요런 어순으로 써도 틀려요. 됐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쌤 그러면 단수명사도 그냥 쓰면 안 되고 명사도 어차피 안 되고 어형명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형용사, 명사, 복수는 되나요? 이것도 안 돼. 왜? 가상 복수도 못 꾸며줘. 되겠니? 그러면 각각 틀리는 유형 볼게. 예를 들어 boy 뭐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명사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이거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나 착한 소년이다. 안 됩니다. 근데 해석은 되잖아. 너무나 착한 소년. 안 돼요. 그러면 쌤 너무나 착한 소년들은 되나요? 이것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렇지? 이것도 안 돼. 많이 나와. 그러면 잘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단수를 꾸며주려면 관사를 붙여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그러면 so, a kind boy 이건 되나?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so 어려운 거야 은근히. 애들은 그냥 소대 구문이니까 소대만 할 줄 알면 자기네들이 다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데 디테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so, 형, 명으로 써줘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 시간에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외우냐면 어순을 외울 때 형, 명이라고 외워. 그러니까 왜 형어, 명이라고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형어, 명이라고 외워. 알겠니? 왜 형어, 명으로 써야 돼? 명사 바로 못 꾸며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가사 복수 못 꾸며주니까. 그럼 결국 단수만 꾸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는 부사기 때문에 관사를 바로 다이렉트로 못 붙여. 그래서 부사니까 원래 옆에 뭐 와야 돼? 부사 형용사지. 그치?
그러므로 형용사가 먼저 튀어와야 돼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형, 어, 명이라고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네. So kind 더 보이도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좋은 질문. 안 돼요. 정관사들 현대법에서 잘 안 써. 자, 좋은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관사. 알겠죠? 그러면 단수를 꾸며주기 위해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맞지? 그러면 쌤, 그들은 너무나 착한 소년들이어서 우리가 그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 복수가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죠? 무조건 수량형용사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수량형용사, many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so many kind boy 요렇게 해야만 복수가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형용사만 들어가면 안 되고 수량형용사 같이 들어가줘야 이래야 비로소 문법적으로 맞구나. 요렇게 딱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중요하다. 관사가 장난짓거리 엄청 많이 칩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뭐라고? 천천히.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들이어서 우리가 다 좋아한다. 어떻게 써야 돼? So girls 돼야 돼. 안 되지. So beautiful girls 돼야 돼.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So many beautiful girl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너무 아름다운 소녀 한 명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거 어떻게 표현해? So a beautiful girl 쓰면 돼야 돼? 안 돼. So beautiful a girl. 됐지? 그래서 단수가산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순으로 써줘야 되고 복수가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어순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so의 어순 중요하다. 애들은 자꾸 so와 대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뒤쪽에 오히려 대절에 신경 쓰는데 so로도 문제 많이 나와. 4번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히려 so as to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so와 대시 붙어 있을 때 요거만 주의하면 돼. 아까 뭐라 그랬어? so as to지. 즉 so to라는 표현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so에 붙어 있을 때 앞쪽에 시제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부분이야. 자, 쌤이 물어볼게. 무슨 문장 와야 돼? 완전한 문장 와야 될까?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될까? 아니면 둘 다 경우에 따라 될까? 무조건 완전한 문장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여기 옆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 오셔야 된다. 즉, 이 that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접사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해야 돼. 그런데 이걸 왜 문제 유형으로 어떻게 내냐면 이걸 이제 인어프스랑 묶어서 할 거야. 자, 투투 구문일 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요. 제발. 투투 구문을 바꾸면 이거는 so that canno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could not이나 이랬을 때 투투 구문일 때 그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봤을 때 이 문장 맞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만약에 이 문장도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문법 되게 좀 약한 거고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일단 이 문장은 틀려. 왜? 투투 구문일 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다면 쓰면 되는데 안 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걸 이제 소대 구문으로 바꿨을 때 그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 가방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을 때 집중. 여기 쓰면 틀리지. 그러니까 애들이 쌤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건 주어가 똑같은 거 말든가 상관없어. that은 무조건 완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쓰면 틀리지만 여기는 안 쓰면 틀려. 여기는 무조건 it 써줘야 맞아요. 됐지? 이해되죠?
그래서 투투 구문을 똑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소대 캔낫이나 소대 푸드낫인데 투투 구문일 땐 주어와 투부정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똑같으면 쓰면 안 되지만 소대 구문일 땐 똑같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써야 돼. 즉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됐지? 응.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쪽에 뭐 필기 잘 하세요. 자, 5번.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투투 구문은 애들이 웬만하면 또 잡아내거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 가방은 너무 가벼워 이번에. 그치? 네. 충분히 가벼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right enough. 그치? 무거워서 못 든 게 아니라 이번엔 가벼워. 그래서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쓰면 또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리죠? 아이들이 투투 구문일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으면 쓰면 안 된다라고 인지하는데 인어프 구문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인어프 구문도 똑같으면 쓰면 되는데 안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마지막